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은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상향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좀 소비가 주춤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고 지금은 금리 인하는 내년도에 당연히 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어떤 내용들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우리 증시는 수급 쏠림이 좀 심하죠. 그러니까 로봇 2차 전지, 온 디바이스 여기에 이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 요거 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다우는 강보합, S&P 500,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뭐 장 초반에 좀 상승했다가 PCE 지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일부 연준 인사의 좀 센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보합권으로 밀렸고 그 선 그대로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빠져서 중소형주는 좀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괜찮았다. 근데 나머지는 좀 눈치 보기가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날 초반에 시장이 괜찮았던 거는 3분기 GDP가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죠.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잠정치인데 5.2%가 나왔습니다. 5.2% 나왔는데 이제 지난번에 4.9였거든요. 그리고 예상은 5.0.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는 경제라든가 소비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조짐은 없어요. 다만 성장률 자체는 증가된 게 나왔는데 소비가 지난번 데이터보다 살짝 줄어드는 그런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3.6% 증가한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속보치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생각보다 둔해지고 이거를 이제 정부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업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커버를 했다. 그래서 소비가 둔화됐다라는 데이터는 일단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GDP 좋게 나와도 금리가 튕겨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내려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대체로 좀 신중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뭐 이 사람은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발언 계속 하던 사람인데 인플레 하락세 이어질 거다. 그리고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로레타 메스터 대표적인 매파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간 중도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는데 다만 아직은 절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토마스 바킨이 오늘은 이제 매파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으면 추가로 금리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자신은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뭐 여차하면 또 올릴 거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의 어떤 발언이 약간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살짝 눌러주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증시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을 좀 보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은 부채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문제, 부채, 긴축 이런 것들로 여전히 위험한 단계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 젠슨 왕이 또 오늘 얘기한 거를 제가 또 가져와 봤는데 미국이 지금 반도체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 의존도 높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하거나. 그런데 이거는 10년에서 20년 걸릴 거다. 되게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거 있잖아요. 고성능 칩 수출 못하도록. 근데 이게 이제 뭐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 할 건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 기술력에 도전하는 중국의 기업이 한 50개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살짝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히 JP 모건이 조금 이제 제이미 다이먼하고 그 안에 애널리스트들하고 약간 의견이 좀 갈리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고서도 좀 미증시 내년에 좀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 오늘 뭐 그동안 제가 좋은 내용들, 긍정적인 내용들 많이 소개해드렸다면 오늘 좀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이 부분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재밌는 기사도 하나 있었는데 그 엔비디아가 이전하고 좀 달라졌다.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실적 발표했던 날이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상반기에는. 근데 지금은 하반기 들어서는 실적 발표해도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 이후로 살 사람은 다 샀다. 그리고 이제 대중국 규제에 관련한 리스크가 있어서 주가가 좀 묵직해진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AMD를 비롯한 도전자들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샘 스토벌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호재는 투자자들이 이제 다 한다. 다 알고 있어서 이제 오를 방법은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암시로 이제 개발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전혀 모르는 서프라이즈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건 없진 않나. 그래서 뭐 주가가 좀 완만하게 가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뭐 투자들이 기대하는 급등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이슈가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가는 올랐어요. 예, 반도체 주들은 대체로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지표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금리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매파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 이렇게 되면서 10년물 금리는 지금 4.25%, 4.26%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한국 관련된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약보합. 예, 그러니까 뭐 미증시 영향받을 거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증시나 어제 우리 증시가 이제 눌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볼 때 거의 제자리로 넘어온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대형주만 올라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형주, 소형주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주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2차 전지가 있다 보니까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우리 증시에는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거래대금 블랙홀이 심하죠. 어제 이제 상위 8위까지 보면 삼성전자 빼놓고 전부 다 이제 보시면 로봇 아니면 2차 전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에코프로머티가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이게 코스닥 수급에 영향을 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하고 코스닥 거래대금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월요일은 코스닥 거래대금의 거의 20% 정도 되는 비중까지 에코프로머티가 올라갔었거든요. 화요일에는 좀 내려갔는데 수요일에 또 이게 14.6%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비중이 5% 정도까지 줄어야 됩니다. 5% 정도까지 줄어들어야 상승 종목이 한 1000개 막 이렇게 나오는 장세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반드시 에코프로머티가 아니라 거래대금 1위 되는, 이게 이제 두산 로봇이 이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종목이 이 역할이 되든, 거래대금 1위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다음에 2차 전지나 로봇 관련주가 거래대금이 저렇게 두 자릿수 비중으로 올라오면 상승 종목이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 비중이 줄어드는지 여부,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제가 한 5천억대까지 내려가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로로 계속으로 가게 되는지, 어제 막판에 후반부에 쭉 하고 빠졌잖아요. 두산 로봇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단타들이 빠져나오는 신호인지 아니면 퇴근했다 오늘 다시 출근하는 구도인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하긴 하는데 이제 다시 전기전자만 집중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좋으려면 전체 매수가 2,500억 이상의 순매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60% 정도 되고 나머지 분산하는 그런 구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흐름은 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이 다양화가 좀 필요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로봇 쪽에 매수가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따박따박 꾸역꾸역 매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들어간 거에 비해서 온 디바이스 정도 제외하고는 좀 탄력적인 모습 보이는 건 또 없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또 차별화가 되는 그런 형태 또는 순환매가 되는 그런 형태라서 이런 어떤 경로가 어느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지를 좀 자꾸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짚으면 지금 삼성전자 중요합니다. 연고점 부근에서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치고 나가줘야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의존도를 좀 내려줄 수 있거든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지금은 뭐 2차 전지가 주가가 비싸다고 무조건 못 올라가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기는 쉽진 않고, 여기서 숏 커버가 유발할 정도로 움직일 거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지난번 공매도 금지 때 1차적으로 숏 커버가 발생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엔 눈에 띄게 숏 커버가 증가했다라는 징후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숏 커버를 유발하게 되면 2차 전지가 의외로 올라갈 수도 있게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 또 혹시 또 모르니까 그 정도까지 어떤 힘이 발휘가 되는지, 이게 이제 코스닥 전체 수급에도 좀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쏠림이 되게 심한데 예탁금이 살짝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탁금이 좀 증가되고 있어서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에서 새로운 종목 장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게 연말이라서 사실 예탁금 증가되는 게 쉽진 않은데 뭐 양도세 이슈가 아직 정리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흐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봇, 2차 전지, 온 디바이스, 하여튼 요런 쪽으로 종목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 구도가 이제 좀 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순환으로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지 항상 제일 센 게 있을 때 거기서 탈락하는 게 뭐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탈락한 게 있다라면 그 돈이 어디론가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를 주목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 대차장고 추이를 보면 이게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예전부터 좀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물량을 한 번 정도 털어낼 정도의 주가 상승 그런 시도가 나올 거냐. 이제 그 정도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면 지금 뭐 주식 선물 매도로 공매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어떤 하락이 또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치열한 자리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수급 동향, 코스닥의 어떤 상승 종목 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런 것들도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또 오후 방송에서 내용들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신 김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